한번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주위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버럭, 감정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화를 단번에 꺾고 오히려 본인이 민망해서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게 만드는 말,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릴 이 한마디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상대의 분노에 휘둘릴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욱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했던 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한마디면 그 사람이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 한복판에서 사소한 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회사에서 사사건건 화를 내며 트집을 잡는 상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해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참고 넘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맞받아치며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나도 화를 내면 안 된다 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단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 욱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 조절이 서툽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폭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물러선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안할 때 그 감정을 감추려고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감정 싸움이 되어 결국 더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더욱 자신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려 하고 싸움은 끝나지 않죠. 그렇다면 무조건 참고 피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일시적으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계속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단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 지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내면 본인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스스로를 손해보게 하는지 깨닫게 되죠. 또 하나, 이런 말도 효과적입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요?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폭발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화내면 본인한테 득되는 게 있나요? 라고 말하면 상사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욱하는 순간이 왔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됐어.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하려는 태도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가 화를 낼 때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친구는 자신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려 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화를 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대화의 주도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시비를 거는 상황. 직장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소리를 지르며 트집을 잡는 상사. 가족이나 친구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욱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 이런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맞받아치면서 싸우거나.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든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맞받아치면 싸움이 커져 더 피곤해집니다. 그렇다면 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에서는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직장, 가족, 친구 등 관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욱하는 상사나 동료를 만나는 일이 흔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지면 우리는 위축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실수 하나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 말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효과,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효과. 화를 내는 상사도 결국 해결책을 원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사도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경우,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때로는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화를 내면 나도 불편하고 우리 대화가 어려워져.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의 핵심은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감정을 조절하려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질문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정말 화를 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들으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단순한 짜증인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하게 되죠. 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려면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려 합니다. 감정의 원인을 분석한다. 상대가 화를 내는 이유를
단순히 욱하는 성격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화의 이면에는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화를 내는 것을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언제인가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감정적으로 건강한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상대를 압박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의 화를 두려워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죠. 이 둘 다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욱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 욱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대로 내뱉는 경우입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어렵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사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면 싸움만 커집니다. 대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화를 통해 힘을 행사하려 하죠. 부모, 상사, 연장자 등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화를 내며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사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서. 이런 경우 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나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이야기할까?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내 입장도 말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감정을 진정시키는 말들을 하면 상대도 순간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있어? 이 문제를 화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들은 상대가 감정을 추스르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화를 내는 패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잘 안 들려. 혹시 내가 웃긴 표정이라도 지었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감정을 가다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 결국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폭발시켜도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의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지키는 연습하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 이 생각을 반복하면 점점 감정적인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전략 사용하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가? 때로는 감정을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감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욱하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겁을 주면서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패턴을 깨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에게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그들의 분노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차 혼란스러워하고 공격성을 줄이게 됩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화를 내면 상대가 겁을 먹거나 위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큰 소리를 낸다면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차분하게 말해줘.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반응은 상대의 흐름을 끊고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욱하면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면 상대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인 충돌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맞서면 결국 소모적인 싸움만 이어집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를 내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차분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푸는 것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의 흐름을 차단하고 논리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습관화하면 욱하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욱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는 당황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상대는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가 반응해 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감정에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더욱 자주 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최소화하고 나를 보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거리를 조절하는 법. 욱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주 화를 낸다면 우리는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가? 상대의 감정 기복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소통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욱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욱하는 상사나 동료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업무적인 대화만 하되 개인적인 감정 교류를 최소화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상대가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내가 매번 그 감정을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을 너의 감정에 휘둘리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의 경계를 확실히 하면 상대도 점점 무리한 감정 표출을 줄이게 됩니다.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패턴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자주 욱하는 경우 그들이 욱할 때마다 우리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원칙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상대도 점차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 휘둘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법을 익히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욱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욱하는 성격은 타고난 것이고 본인이 바뀌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간의 성향은 후천적인 노력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향 역시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다소 완화되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욱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춰라. 욱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더 쉽게 폭발시키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상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가 짜증을 내며 화를 내도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대응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면 상대의 욱하는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와 같은 대답은 상대의 화를 일으키는 감정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대화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다 엉망이 됐잖아. 그 방식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대는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과도하게 욱할 때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할게. 이처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면 상대도 점차 욱하는 감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 욱하는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칭찬하기. 상대가 평소보다 감정을 잘 조절한 경우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해서 좋았어. 상대가 욱할 만한 상황에서도 참아낸 경우 방금 화낼 수도 있었을 텐데 차분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상대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상대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점 강조하기. 일반적인 칭찬보다 구체적인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좋았어. 보다는 이렇게 대화하니까 훨씬 편하네. 덕분에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욱하는 성향을 줄이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편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고맙다.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상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변화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욱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욱하는 성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감정을 조절하려는 작은 노력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상대의 욱하는 성향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이것이 욱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마주해야 하는 가족, 배우자, 직장 상사라면 어떨까요?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덜어내고 패턴을 파악하라. 욱하는 사람은 대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 패턴을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언제 가장 욱하는가? 특정한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에 바쁜 시간, 업무 마감 직전, 피곤한 저녁 시간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일이 많거나 체력이 바닥났을 때. 주변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급한 일정 변경,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등.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예를 들어 동료나 형제자매와 비교당하는 경우.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욱하는가?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예를 들 본인의 실수를 지적당할 때, 권위가 도전받는 느낌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반박할 때, 자녀가 따지듯 질문할 때, 본인이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과거의 실패 경험 등,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예를 들어 가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마감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욱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피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중요한 대화는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역할을 분명히 하라. 가족이나 배우자가 욱하는 성향을 보일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면서도 스스로 소진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욱하는 감정을 다 받아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이 아니야.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해.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를 표현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맞서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함께 화를 내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됩니다. 차라리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가 난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상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필요하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진정할 시간 갖기. 욱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 때 상대방도 격하게 반응하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차분한 태도로 대하면 감정의 폭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상대가 감정을 추스르게 기다려주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틀 유지하기. 거리 두기와 경계를 설정하라. 욱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소진하면서까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정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휘둘리지 않기. 욱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폭발시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필요할 때는 자리를 피하고 거리를 두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처하기.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더 깊이 얽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화의 주제 조정하기.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선 구축하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거리 유지하기. 욱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패턴을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두며 나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를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욱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상대의 분노를 더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욱하는 사람을 다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욱하는 사람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싸움만 커집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 감정적으로 맞서면 안 될까? 싸움을 키운다. 욱하는 사람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이는 싸움이 격해지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사라진다.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해결책을 찾기보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관계가 악화된다. 감정적으로 맞서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가정, 직장, 친구 관계 등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실수를 할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욱하면서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쁜 예시는 너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화를 내? 나도 짜증 나거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더욱 분노하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좋은 예시는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줄래? 그러면 나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비꼬는 말투는 상대를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폭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싸움을 더욱 크게 만들며 상대방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의 예시는 또 시작이네. 그렇게 화내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 항상 이런 식이야. 어휴, 대단하시네. 화내면 다 해결돼.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욱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비꼬는 한마디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비꼬거나 조롱하면 안 될까?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한다. 비꼬는 말투는 상대방을 더 흥분시키고 감정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비꼬거나 조롱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며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좋은 예시는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한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내가 화난 이유를 알면 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욱한다고 해서 매번 참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 두기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참기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욱하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 참으면 안 될까? 상대방이 더 우습게 여긴다. 계속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강하게 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쌓인다. 참고만 하면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적절한 거리 두기. 지금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잠깐 시간을 두고 다시 대화하면 좋겠어. 둘째, 단호한 태도 유지. 그렇게 화를 내면 대화가 어려워. 차분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소리 지르지 말아줘.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꼬거나 조롱하지 않으며 무조건 참기보다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소모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리적인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기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만약 주변에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입니다.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불안과 긴장을 동반합니다. 언제 또 욱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고 직장에서 욱하는 상사가 있다면 출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피곤해지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욱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상대가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내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감정을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내 감정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욱하는 사람은 대개 상대를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배려해도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화를 낸 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내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욱하는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화를 짧게 하기.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통만 유지합니다. 둘째, 논쟁 피하기. 욱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기 감정 지키기.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함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상대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도 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씩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욱하는 사람은 상대가 단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내 감정에 내가 매번 휘둘리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도 변화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감정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동료입니다. 때로는 욱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후회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침착한 태도가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욱하는 성격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고 나서도 나는 이 말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요. 여러분이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